준비됐어? 3, 2, 1, 시작. 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자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역량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학교 자율시간과 창체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시간과 창체시간을 확보한다면 학급 자치활동에 부족한 시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자율시간과 창체시간의 주요 활동을 자율자치활동으로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부족했던 활동을 추가적으로 해보면서 그 시간을 보충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보다 더 다양한 학급 자치 활동이 가능하고 더 깊이 있는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학급 규칙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급 규칙을 함께 만든다면 스스로 만든 규칙에 책임감을 느끼고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기 초 규칙을 함께 만든 다음 그 규칙 안에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 학급 자치활동에서 지켜야 될 규칙, 나아가 갈등 해결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넣어놓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그 규칙을 지키며 그에 대한 갈등 해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시민 역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급 자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구상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는 경기교원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기에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교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활용 역량입니다. 학교 교육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나 혹은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고 있는데 교사는 이를 수업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수업에 활용한다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결 역량입니다. 연결 역량을 함양한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에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개발 역량입니다. 자기개발을 한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이나 혹은 동료와의 협업 과정에서의 있었던 일을 성찰하면서 그에 대해서 교원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듀테크와 관련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교사는 다양한 에듀테크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 연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연수에 참여하여 그것의 수업에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길러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자원인 경기공유학교나 혹은 생태박물관 등 다양한 교육 자원들을 조사하고 이와 협력하여 수업에 연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받게 됩니다. 셋째, 성찰 일지를 주기적으로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수업했던 것 그리고 동료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을 성찰 일지에 적고 집에 돌아가 매일 그것을 반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찰을 통해 부족한 점을 스스로 피드백하여 개선할 수 있고 더 좋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기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교원이 된다면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 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추진과제인 아래 세 가지 책으로 여는 미래, 생각이 크는 인문학,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 등을 각각 어떻게 추구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세 가지 방안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책으로 여는 미래의 측면에선 독서와 미디어를 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미디어를 활용해 북 컨텐츠를 제작해보거나 온라인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독서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책을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래 경험을 갖고 책에 흥미를 느껴 더 적극적으로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생각이 크는 인문학 측면에서 인문학 작가와의 만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작가를 학교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만남을 갖고 인문학 작가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책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인문학을 읽는 습관과 중요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사유하는 학생, 경기도 교육이 지향하는 사유하는 학생으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셋째,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 측면에서 패들렛을 활용해 독서, 편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편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편지를 친숙하게 느끼고 세상에서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편지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추천할 것에 대해 편지를 써보고 이를 패들렛으로 공유하게 하겠습니다. 패들렛에서 공유한다면 학생 간 소통이 일어나고 학생이 책에 대해 궁금했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를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다음 과제에서 제시하는 책으로 꿈꾸고 세상과 소통하며 미래를 만드는 학생으로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사가 된다면 이와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내에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부터 학습 속도가 천천히 느린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사는 이를 인지하여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학급에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해당 학생을 도와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학습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습 속도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모두 공평한 학습 기회를 갖고 자신의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생은 배움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여 교사는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 약간은 느린 속도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학생을 위해 교사로서 노력할 점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하이러닝 혹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학생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속도로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을 실시할 수 있어 배움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움짝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간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이 있다면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을 동료 교수의 형태로 배움짝을 만든다면 서로 도우며 협력적 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은 자신의 학습 속도가 빨라 시간이 남았을 때 이 친구를 도와주면서 학습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학습 속도가 느린 친구는 동료의 코칭을 통해서 그 학습을 조금 더 친숙하고 가볍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2번 문항에 대해 잠시 고민해 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4년간의 교생 실습 경험을 통해 나날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저는 2학년 때 교생 실습에 나가 처음 수업 시연을 했을 때 엉망투성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제 수업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에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매일 성찰 일지를 통해서 제 수업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4년간의 교생 실습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고 더 좋은 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협력적 소통 역량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수업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동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 수업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동료에게 묻고 그 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되어서도 저는 전문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여 이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과의 코코아 타임입니다. 코코아 타임이란 학생과의 상담을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코코아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과 코코아를 마시면서 함께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수업에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에 흥미를 느껴 행복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는 토의토론 학습이나 혹은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라는 주제로 학생의 생각을 수업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교사의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경기도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